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지난주 무죄가 선고됐죠. 114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왜 무죄로 봤는지 재판부의 판단이 담겼는데 법정 밖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에서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외롭다 안아달라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어적으로 안아달라고 말한 것뿐이라며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당시 미안하다는 안 전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사회도덕적 죄책감에 따른 사과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지난해 9월 스위스 출장 당시 담배 지시와 관련해서도 판단이 나옵니다. 김 씨가 담배를 방문 앞에 두고 갔다면 간음에는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안 전 지사의 폭력성을 주장하는 진술도 평가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당시 맞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김 씨가 일관되지 못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김 씨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참패 후에 붕괴 직전까지 갔던 자유한국당이 오늘 한 목소리로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탈원전 정책 두 가지를 정조준했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만국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가벼운 셔츠 차림으로 모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폐기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잘 싸우는 게 야당의 덕목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112명이 끊임없이 잽을 날리면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자유를 꼽으며 국가 주도 정책을 펴는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통일의 의사결정에 저는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주변에 아마 여러 관계되는 집단이나 세력에 둘러싸여서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당의 가치와 방향부터 정하는 게 먼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고쳐가면서 그다음에 필요하면 새로운 기사를 모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적인 부분을 갖다 고민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인적 쇄신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당 정비를 우선순위로 꼽으며 당내 지지를 모으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행정부의 경제 참모들을 향해 직을 걸고 일자리 만들기에 성과를 내라고 질책했습니다.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각한 고용부진 성적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무겁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분야가 있다며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엇박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 등 경제 라인은 경질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야당은 소득 주도 성장 철회와 함께 경제 라인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청와대 경제 진부터 전면 교체하십시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시장 악화에 유감을 표하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해결 방안 얘기했고 모두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겠느냐. 오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를 향한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년 내 비핵화 약속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합의 때 제안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은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고비 때마다 대북 압박에 선봉에 섰던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President Moon said, "Let's get this done in a year." And so you think within a year, is that the time frame? And Kim Jong-un said, "Yes." 볼턴 보좌관은 2주 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1년 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번엔 남북 간 합의 사항이라며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비핵화 본질이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면서 대북 제재 면제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데도 미국은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년 내 비핵화 합의 발언에 대해 정상 간 대화여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선 한국 정부의 말을 너무 믿고 북한과 성급하게 대화에 나섰다고 자책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한미 동맹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BMW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걸 언제 알았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BMW는 7월 18일 리콜을 결정했는데 이틀 뒤인 20일에서야 결함을 파악한 걸로 적히는 문서도 공개됐습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BMW 코리아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 리콜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BMW가 결함 사실을 안 날짜가 7월 20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홍철호 의원은 BMW가 국토부에 리콜 의사를 전한 시점은 7월 18일이라며 이는 결함을 알기 전에 리콜부터 하겠다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를 갖다 대고 이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긍정적으로 우리 검토하겠다. 7월 18일 하고 갔고. BMW가 이미 결함을 알면서도 인지 시점을 정부 조사 착수 이유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BMW는 7월 20일은 독일 본사가 EGR을 화재 원인으로 확정한 시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주 화재가 난 BMW 차주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국토부와 환경부 관계자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BMW가 정부에 낸 EGR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BMW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내년 3월부터 군 복무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강원도립대와 건양대, 경인고대 등 12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분대장으로서의 리더십,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활동 경험을 목록화해 인사기록에 남기고 대학은 이를 학점으로 환산해 적용합니다.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는데 군은 앞으로 학점 적용 대학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동남아시아에서도 한류 열풍이 거센 지역인데요. 한류에 빠진 자카르타 시민들의 모습을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팝에 맞춰 춤을 추는 10대들. 수십 곡의 K-팝을 틀어놓고 자유롭게 춤을 추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이제 자카르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K-팝 댄스 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장인데요. 방탄소년단 워너원, 블랙핑크 등 팬들의 춤 실력이 대단합니다. 자카르타 시민들도 이렇게 광장을 가득 메워 구경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춤을 선보이는 초등학생들의 등장에 객석이 술렁입니다. Jungkook dari BTS karena dia walaupun lucu dia narinya lebih power juga, dia walaupun lucu juga power sekali. Aku pasti yakin, kita semua pasti menang. 무대에서만큼은 참가자들 모두가 한류 스타로 빙의합니다. 네, 드라마 배웠어. 채널 A 하트 시그널 알아요? 좋아요.
한류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 소절만 혹시 불러줄 수 있어요?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현지인들에겐 비싼 음식으로 통하는 한식도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떡볶이 맛있어요. K-팝은 물론 예능과 드라마, 음식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에 깊게 파고든 한류가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채널A와 중앙대가 후원한 제2회 동아 뮤지컬 콩쿠르의 본선 경영과 시상식이 오늘 중앙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학 일반부에선 이현지 씨가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금상을 받았고 고등부 금상은 서울공연예고 3학년 표바하양이 차지했습니다. 입상자들은 뮤지컬 스타 정성화, 박건형 등을 가르친 김민정 보컬 코치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12분쯤 제주대 자연과학대학 실험실 바닥에 알 수 없는 흰색 가루가 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직후 경찰과 해병대, 화생방 대응팀이 출동해 가루를 검사한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끝날 때까지 건물 안에 있던 학생 등 100여 명이 2시간가량 격리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건 사랑하는 병든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낼 때건 가족과의 이별은 늘 고통입니다. 분단으로 헤어져 살게 된 수백만 명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분들은 지금까지 모두 13만 명. 눈에 밟히는 고향을 그리며 65년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비슷하게 분단의 역사를 겪었던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들어서면서 생이별을 하게 된 가족들은 손을 흔들며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오늘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3년 만이고 분단 이후 21번째입니다. 570대 1 확률로 재회의 기회를 얻은 이 방북 가족들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3년 전 상봉 가족들을 동아일보가 추적 취재한 결과 예상 밖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한번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다시 만날 수도 또 연락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가슴을 더 치었죠. 그리고 북녘 가족의 집에 TV를 놓아줄 수 있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에게 속기도 했습니다. 상봉을 못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상봉을 마치더라도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 이분들. 65년 전 분단의 상처로 오늘까지 누구보다 시리게 알아온 분들입니다.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제안도 상봉 후라면 서신 교환만이라도 하자는 우리의 설득도 수십 년 동안 좌절됐습니다. 부디 어르신들이 이번 주 한 주만큼이라도 마음속에 쌓았던 이야기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금강산 호텔에서 가족 상봉을 하는 실향민들이 망향의 아픔을 달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화산섬, 울릉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징어잡이 부진으로 관광 사업이 주요 수입원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울릉도는 난개발로 뒤집히고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석포마을에선 죽도가 손에 닿을
바위산의 허리를 잘라놓은 듯 일자로 난 통로. 2014년 110억 원을 들여 착공한 해안산책로입니다. 관광 자원을 개발을 하고자 목적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공사 중단된 상태예요. 공사 도중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통이 미뤄진 건데 화산 활동과 파도가 조각해낸 현무암 절벽은 이렇게 생채기만 남은 채 4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감착하다 몰라서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한 달 만에 세상이 바뀌었어. 지형 자체. 단절 구간을 이어 해안선을 따라 울릉도를 일주하는 도로 건설 사업. 울릉도 주민들에겐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사 구간이 멸종위기종 2급 식물인 서면상 군락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난개발 논란이 커졌습니다. 울릉도밖에 안 나는데 전 세계에서 대부분 해안가 도로 주위에 있는 거예요. 도로를 닦다 보면 그거 다 멸종하죠. 현재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울릉도 일주도로의 마지막 종점입니다. 출발 지점인 내수전까지 연결하기 위해선 앞으로 4.75km 정도 공사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추가적인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터널을 뚫는 데가 되게 많고 포크레인도 많이 봐가지고 앞으로 그 자연경관이 변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경치를 보려고 오는 건데 너무 많이 발전이 돼 있으면 또 그런 것도 또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릉도 난개발 논란은 국가 주도의 대형 SOC 사업이 곳곳에 추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향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통구미 마을도 개발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고부터 지금 저렇게 안전장치 해놓은데 저런 데 보시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여기에 충격이 안 간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터널 공사의 소음과 진동은 향나무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2시대에 일어나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있었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무서워서. 계속 발판을 강강강강 하니까 밑에서 울리고 밤새도록 진짜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건설사 측은 보상금 지급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불멘 소리를 냅니다. 계속 작업을 사실 못했어요. 주민들이 반대 해가지고 24시간을 하루 같은 작업을 하는 개발이 예정된 공항 부지와 항구 주변 부동산 가격은 투기 과열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발의 이익은 지역 주민의 몫이 아닙니다. 공항 때문에 다들 하시는 거고요. 외지인들밖에 투자를 안 하세요. 4, 5년 전에 뭐 살려고 알아보셨던 분들은 지금 알아보면 절대 안 사세요. 옛날 금액 아니까. 반면 20여 곳이나 되는 산사태 위험 지역을 대비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정말로 너무 부족한 것 때문에 자체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잘려나가고 파헤쳐진 울릉도의 현실은 무분별한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1심 재판에서 김지연 씨는 비공개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죠. 판결문에는 그의 법정 진술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번번이 저항했다. 별다른 소용이 없자 나는 자포자기 상태가 됐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김지은 씨는 지난달 6일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12시간 이상 당시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안전지사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이후 자포자기 심정까지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4차례 동안 안전지사에게 저항을 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지시하듯이 말씀하시고 쿨하게 심정도 나오고요. 김 씨는 해외 출장 당시에도 저항했지만 강제적인 성폭행을 막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출장지이기도 하잖아요. 일치고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없었다.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순두부와 관련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출장에서 성관계 직후에도
안전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느라 애썼다는 공무원의 주장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라고 반박한 겁니다. 김 씨는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자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거절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일관되게 답했고.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비강남 지역에 경전철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벌써부터 사업성이 낮아 세금만 축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강남에 비해서 열악한 비강남권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내놓은 것은 경전철 건설안. 기존 우이 신설선을 연장하고 면목선과 목동선, 난곡선을 새로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연결합니다. 4개 노선의 사업비는 모두 2조 8천억 원.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 했지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전액 세금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업성. 당장 서울의 첫 경전철인 우이 신설선부터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이 신설선은 하루 13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승객 수는 절반을 겨우 넘는 7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에만 144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선진국에서도 경전철이 어떤 계속 시 재정만 잡아먹는 하마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20, 30년에 걸쳐서 계속 발생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면은 차라리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낫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한 이번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인근 지역의 투기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지난해부터 크게 오르다 올 4월 이후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 4년 차인 박모 씨는 전세 만기가 1년이나 남았지만 얼마 전 인근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정부만 믿고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오르더라고요. 떠돌이 생활을 할 것 같아서 급하게 샀어요. 한 보름 정도 됐는데 벌써 3천 정도 오르게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집값 상승 분위기에 급매물은 좌치를 감췄습니다. 가격이 올 것 같으니까 안 파시려고 했네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18% 늘어 2주 연속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7월 주택 거래량도 비성수기지만 지난달에 비해 4% 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형 개발 구상을 발표한 용산과 여의도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적은 데다 각종 규제를 피해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이 나온 뒤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는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채력이 오기 전에 사자로 돌아선 게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국토부는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일주택자 양도세 면제 폭 축소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쏠리게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8월 들어서만 벌써 8번째 태풍인데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올해 왜 태풍도 많았는지 김혜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휘감긴 구름덩어리에 태풍의 눈이 뚜렷합니다.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19호 태풍 쏠릭. 태풍 쏠릭은 모레 수요일 제주도에 상륙한 뒤 목요일 군산을 지나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받는 것은 24일까지입니다. 가장 피크점은 어쨌든 22일 밤부터 23일까지가 바람, 비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올해, 폭염만큼이나 태풍 발생도 잦았습니다. 지난 12일부터 5일 연속 매일 태풍이 발생하는 등 이번 달에만 태풍 8개가 생겼습니다. 태풍은 적도 부근의 저기압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주변에 정체된 가운데 저기압 역시 태풍 발생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태풍을 유독 많이 만들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뒤에 찾아온 태풍.
정부는 오늘 오후 태풍에 대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덕수궁 앞에선 민노총과 보수단체의 천막 농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법 천막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박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추모 분향소입니다. 민노총은 해고노동자 김모 씨의 49제인 지난 14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분향소 운영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단체는 맞불을 놨습니다. 민노총이 천막을 채울 때까지 천안함과 마리논 희생자 분향소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양측 천막은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인도에 설치돼 있어 모두 불법입니다. 이처럼 양측이 설치한 분향소는 인도를 절반 가까이 점거하고 있습니다. 오는 이렇게 오래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도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기한을 두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행법상 집회물품은 30일 동안 철거할 수 없어 구청에서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국과수가 어제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에서 발견된 50대 남성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 CCTV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51살 안모 씨의 1차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명확한 사인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눈에 띄는 외상이 없는 데다 부패가 심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부검 결과는 2주 뒤쯤 나올 예정입니다. 사인은 분명히 추가적으로 경부 압박 기시사라든지 약동물에 의한 중독사 가능성에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지난 10일 전후로 안 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당시 통화한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수상한 사람과 차량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화 기록도 제대로 보고 수사하겠다고 보도가 뭐가. 안 씨는 20여 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고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홀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20가구도 채 안 되는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 친척집에 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의 악몽이 시작된 건 11살이었던 지난 2004년부터입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6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폭행 사실이 마을에 알려진 뒤 이웃에 살던 60, 70대 남성 3명이 여성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더 대범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우스에서 방에서 수요일마다 오래 해가지고 이제 성관계하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수년간 계속된 이들의 행적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경찰 수사로 뒤늦게 세상에 드러났고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3명 외에도 마을 주민들이 같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분은 구속된 게 맞고요. 또 추가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이고 송치되신 분들도 있고요. 일부 피해자는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추가로 인신시키는 짓은 안 했다는 거지. 하도 애가 덤벼주니까 그냥 이렇게 만지는 걸 만져봤다 하더라고요. 현재 피해 여성은 마을을 떠나 경찰이 제공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그동안 남북의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에는 북측에서 이른바 보장성원들이 진행요원으로 배치됐습니다. 말이 안내원이지 사실상 감시원이었는데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보도에 최선 기자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장. 65년 만에 첫 만남인데 곁에서 이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파란 인식표를 가슴에 단 북측 보장성원입니다. 사상무장을 한 감시자로 불순한 대화가 오고 가는지 지켜보거나 현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남북대화 분위기 때문인지 지난 이산가족 상봉 때보다 보장성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또 과거엔 보장성원 한 명이 테이블 두세 개당 배치돼 바로 옆에서 대화를 엿들었지만 이번엔 멀찍하게 떨어져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가운 만남을 직접 카메라로 찍어주기도 하고 고령의 상봉자가 행여 쓰러질까 진정시키고 다독여주기도 합니다. 북한의 준비도 꼼꼼해졌습니다. 우리 이산 가족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테이블에 배치했습니다. 가족 사진이 없는 경우엔 증명사진을 붙인 가교들을 준비했습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상봉 분위기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기도와 강원도에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당의 남북경협특별위원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대통령의 정책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제2의 개성공단 조성 계획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우리 자본과 기업에 북한 노동력을 결합해 남북 경협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남북경협특별위원장을 맡은 김경엽 의원은 채널A 취재진과 만나 제2개성공단은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근로자가 남한으로 출퇴근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돼 인건비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개성공단의 월 인건비 $200보다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임금이라든가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참 너무 앞서나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염려도 들어요. 청와대는 통일경제특구와 관련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비판이 너무 앞서간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너무도 긴 세월을 기다린 끝에 이제야 만났습니다. 강산이 6번 넘게 바뀌는 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식은 어느새 백발이 성성해졌습니다. 오늘 금강산에서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장을 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발의 어머니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전쟁통 피난길에 남편 아들과 생이별해야 했던 이금섬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엄마, 애들 진정해. 엄마, 진정해. 70년 만에 만난 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북에 남겨진 5남매 중 언니만 살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언니 고생했지.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정말 언니 감사해. 여기까지 와서 너무 고마워. 오랜 기다림 탓인지 눈물도 마른 듯 담담한 상봉도 많았습니다. 야, 여기가 단 건데 눈이 닮았어. 고령으로 사망하는 이산가족이 늘면서 직계가족 만남은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 측 상봉단 89명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 상봉은 7가족 뿐이었습니다. 배우자 상봉은 한 가족도 없었습니다. 조카, 사촌들이 만나 돌아가신 분의 삶을 전해들었습니다. 내 동생 죽어서 원규, 원재,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객실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가족별 만남을 갖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네, 이렇듯 최악의 고용지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현장에선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영업을 하는 두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고용하는 숫자를 많이 줄이셨습니까? 저는 1월 달에 장사가 안 돼갖고 직원 한 분이 파트타임 5시간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장사 안 된다고 안 나온다고 그래서 사람은 일단 현재 파트타임 5시간 하는 분 한 분 줄인 상태입니다. 6명을 썼는데요. 네. 작년에 최저임금 발표에서 한 명 줄이고 올해 또 여름에 들어오면서 한 명 더 줄이고 그래서 2명을 줄였습니다. 내년에 이제 또 최저임금이 또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불가불하게 또 한 명을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가게도 내놨습니다. 그만하려고. 자, 오늘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정책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연말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들으세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을 거고 작년에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 결과는 저희 점점점 핍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기다려달라고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저희는 정해진 날짜에 나가서 더 우리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네, 이근재 부회장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기다리라는 말을 믿지도 않지만 현재 우리는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집세 내고 인건비 주고 장사해야 되는데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저는 믿을 수도 없고 저희는 하여튼 저도 가게를 어차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24년 장사했는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장사가 들쑥날쑥합니다. 하루에 50개 팔았다, 100개 팔았다, 또 60개 팔았다. 또 밤에는 또 술손님도 없고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 가게를 접고 싶은 마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 분들 이제 실제로 이제 식당과 편의점 경영하시니까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거 하나 달라지면은 우리가 좀 숨통이 트이고 나아지겠다.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경제 진단과 국가의 경제 진단을 정확히 한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아무 진단 없이 공약상이라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요. 올리되 좀 이게 탄력 있게 좀 여유 있게 좀 살살 올려가야지. 이렇게 무슨 공약에 맞춰서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소득 주도 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졌어요. 인건비가 일하는 인원이 늘어났어요. 고용도 줄었어요. 심지어 알바들도 그만 올렸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자기들 잘릴까봐. 저는 실무자들이 현장을 나와갔으면 좋겠어요. 책상에 앉아서 볼펜 굴리지 말고 현장에 나와서 현장 돌아가는 걸 하루만 나와서도 계속 지켜보면 상황이 어떤가 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해주시는 생생한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요. 어떻게든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당 그리고 정부, 청와대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고용 참사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에게는 더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졸 학력자의 일자리 수가 1년 전보다 29만 명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10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 시기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이현수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 저임금 인력을 소개하는 A씨는 최근 일자리 절벽을 실감합니다. 시장 350원으로 인상되고 난 이후로 그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채용을 해도 2명, 3명 이렇게밖에 안 되고 손을 꼽아요. 경기 침체에 최저임금 부담이 겹치면서 고졸 등 취약계층 구직자는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실제 올 들어 고졸 취업자는 꾸준히 줄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7월보다 28만 8천 명 급감했습니다. 39만 명까지 올라선 대졸 이상 취업자 증가수와 대조를 이룹니다. 고졸 취업자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최대입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고졸 등 취약계층이 고용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용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고 우리 학교 지금 4만인 학생들 취업률을 보면 한 10% 이상 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소득 하위 계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가 오히려 저소득층 고용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미국 행정부 내에서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위반이 아니라며 예정대로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공식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수정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한국이 제재를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발단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업이고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만 지원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당도 거들었습니다.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어떠한 이견도 없고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자재, 유지비용 등이 북한에 건네지면 유엔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이라든가 운용 물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국 행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대북 제재에 위배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달 초 사무소 개보수가 시작됐고 사무소 가동을 위한 전기도 공급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예정대로 이번 달 사무소를 열기로 했지만 미국과 유엔 측으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를 허용한다는 답변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